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6주차 문제들 풀어볼 건데요. 오늘 토요일 영상에서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내일 일요일 영상에서 5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 마지막 12번까지의 문제는 월요일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제가 보강을 하기로 했었는데 학원에서 영상팀이 배치가 안 된다. 영상팀이 섭외가 안 된다고 해서요. 오늘 보강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까지는 일단 토요일 수업은 없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이렇게 보강이 총 4번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 강의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올라오는 공지사항 확인하시면서 네, 일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주차 일단 1번 문제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수업실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쉽게 보시죠. 자, 소속 책임 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 공무원의 전체 정원, 책임 운영 기관에 두게 되는 공무원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이 안에 세부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급수라든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몇 명 둘지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한 거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거 X고요. 책임운영기관을 두는 이유는 책임운영기관을 통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우리가 정부 부처형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업적인 운영 방식을 정부 조직에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성과 관리가 가능한 분야. 성과 관리가 안 되는 분야의 책임 운영 기관을 만들어주게 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데 책임 운영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려면 성과 관리가 가능한 분야 혹은 필요한 분야, 성과 관리가 용이한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틀렸고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건 199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중앙극장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요. 제가 공공기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정부 부처로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 부처가 아닌 법인형의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죠. 이 법인형의 공기업을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법인형의 공기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적용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크기가 좀 크면 우리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크기가 좀 작으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들어가려면 전체 정원이 지금 전체 총 직원 수가 300명 그리고 전체의 총 수입 규모가 200억 그다음 자체의 규모가 30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정부 기업입니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부 조직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우리가 이들을 공공기관이라고 사실 부르지는 않아요. 공공기관은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공공기관이라고 설명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국가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이란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요건 X가 되고요. 3번, 준정부 기관에는 아시겠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 위탁 집행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뭐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별색으로 저희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는 예시는 그래도 기출되었던 예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로교통공단의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기재부를 통해서요, 경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 부처를 통한 통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관할 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는 맞는데요. 자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시키고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해서 지정을 합니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그죠? 여기에 준시장형이 들어가죠. 그 다음 준정부 기관은 위탁 집행형과 기금 관리형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3번 X가 되고요. 4번 한국소비자원 역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맞는 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까지를 봤고요. 그 다음 4번 문제에서는 동기이론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더퍼의 ERG 이론 아시겠지만 좌절대행 접근법을 설명했던 학자죠.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만족되지 않으면 밑에 단계로 내려와서 하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자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입니다. 블룸의 기대 이론에서 개인은 투입한 노력 대비 결과의 비율을 증거인물의 이 비율과 비교를 합니다. 증거인물의 기율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과소보상되거나 과대보상된다. 그러면 이걸 조정하려고 한다. 맞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게 블룸의 기대 이론이 아니죠. 이거는 엘더퍼의 이론이 아니네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블룸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내용만 읽으면 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학자 이름하고 매칭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은요. 네, 동기 요인도 있고 위생 요인도 있습니다. 각각 하위 욕구가 위생 요인, 상위 욕구가 동기 요인이긴 하지만요. 이게 메슬로우나 에더퍼처럼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가장 낮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이기 때문에 위계적인 욕구 단계가 있는 건 맞는데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라고 얘기하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지금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정답 1번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좀 차근차근 푸니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내일도 모레도 차근차근 내용 풀 거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예, 복습 테스트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 동안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될 테니까 꼭 시간 잘 지켜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